안녕하세요. 노동포 카페 온 날씨가 점점 많이 더워지네요. 네, 음,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시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음, 그러면 계약직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년 계약을 많이 체결하죠. 그렇죠. 예, 1년이라고 하면 입사일로부터 뭐 퇴사하는 날까지. 음, 근데 저희가 1월 달이나 3월 달 또는 뭐 5월 달에는 그 1일이 휴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1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다 하면 뭐 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1월 2일부터 실제 그렇죠. 근무일부터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정확히는 1년에 뭐 못 미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1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어, 계약 종료 시에 사직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사직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뭐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당연 종료가 네, 되기 때문에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는데 회사에서는 작성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좀 불안하니까 작성을 요구하는 그렇죠. 경우도 계약 있는데, 종료되면 당연히 뭐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잖아요. 네, 뭐 그러면 뭐 계약직으로 4년, 5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차례 반복했을 때는 이 반복 갱신 뭐 청구권, 네, 기대권 예,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갱신기권. 회사에서는 가급적 사직서를 작성해서 깔끔하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계약 종료는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이거를 뭐 30일 전에 뭐 해고 예고 통보하는 것처럼 미리 알려줘야 될까요? 계약 종료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서로 굳이 뭐 어느 일방이 의사표시를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음, 처음 계약에 의해서 자동 종료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도 회사에서도 어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이번 달 말까지다 그러면 이번 달 막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회사에서는 미리 그 예측 가능성 또는 뭐 다른 회사를 알아볼 기회를 뭐 마련해 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뭐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지키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년 정도 근로계약을 맺으면 퇴직금 문제. 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어, 저희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이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이라고 하면 뭐 365일, 정확하게 36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근무는 아닌 거죠. 근로계약서 상에 처음 입사일과 다음에 최종 퇴사일이 1년 이상 되면 이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연차휴가는 이제 1년 이상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1년 미만자한테 발생되는 며칠이요? 11일. 예, 11일에 매월 한 대한 개씩. 그쵸 예, 월차 휴가 형태의 연차 휴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1년 이상 근무 80% 이상 근무했을 때 15일이 15일. 예. 이제 발생되는 연차 휴가가 있죠. 그래서 11개에 대한 월차 휴가는 한 달씩 개근하면 이제 꼬박꼬박 이제 발생을 하는데 네. 그래서 1년 정도 근무하면 11개가 발생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면 15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개가 이제 딱 정확하게 1년을 근무했어요. 365일 정확하게 저스트로 근무를 했을 때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전에는 한다. 예. 발생한다라고 했죠. 예. 노동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예, 발생한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연차휴가는 사후적으로 쓰는 건데 1년을 근무해서 연차휴가를 쓸 날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수당은 그렇죠. 정산해서 지급해야 네. 된다라는 그 게 판례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게 이제 판례 또는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이게 연차 휴가가 점점 네. 늘어나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개 플러스 15개에서 26개. 1년에 26개라고 하니까 사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21년도에 판례가 나온 게 연차 휴가는 1년을 근무한 다음 날에 발생한다. 네. 그러면 365일을 근무하고 366일 되는 날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정확하게 계약을 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5개의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11개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11개만 발생한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마지막으로 또 노동자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업급여예요. 네. 계약 만료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만만한 사유라고 봐야 될까요?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일정 부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외국인 고용이라든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만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로자 사정도 회사 사정도 아닌 제3의 사정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1년 더 연장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근로자가 저는 뭐 그럴 생각 없습니다. 뭐 갱신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를 했을 때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에 그렇죠. 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재계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실업 구직 활동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사례는 계약직으로 한 4년, 5년 근무를 한 경우에 그때 4년, 5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고용센터에서는 기간제법에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을 했죠? 2년. 그쵸. 예. 2년까지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2년이 초과되면 정규직으로 정규직. 간주하는 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년, 5년 이후에 계약 만료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고용센터는 그냥 정규직이었고 정규직에 있어서 그냥 자발적인 퇴사라고 이제 간주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가 있긴 하죠. 비정규직에 있어서 이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예를 들어 뭐 파견이나 휴직에 대한 대체 인원 네. 또는 뭐 프로젝트 계약직 같은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고령자. 뭐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기간을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로 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 뭐 점점 초단시간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직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계약직 뭐 이거는 뭐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만약에 채용이 된 경우에도 저희가 계약 기간 끝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이제 처우,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권리를 뭐 잘 정당히 주장해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계약직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의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